안녕하십니까.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이 소장의 부동산 픽. 자, 이번 주 기사들을 한번 인터넷 네이버에 나와 있는 메인 타이틀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에 뭐 대장동 관련해서 온통 매스컴에 대장동 관련 뉴스만 많지 않습니까? 혹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뉴스를 보시고 대장동이 어딘가라고 검색을 해 보신 분이면은 부동산 투자에 기본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같은 분당이 있지만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서고속도로를 저는 자주 타는데 거기가 한복판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산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지역인데, 요즘에 대장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교 바로 아래쪽에 있고, 이제 그 서판교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제 비리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대장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 기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서울 빌라 4년 전 아파트값 추월, 중위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돌파, 이런 내용인데요. 소제목에 보시면 아파트값 급등의 대체 수단 주목, 속도 내는 도시정비 사업도 한몫한다, 유망지역 매수 심리 이어질 것, 서울 연립 다세대 흔히 말하는 빌라죠. 중위 매매 가격이 4년 전 아파트 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빌라가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는 데다가 저층 주거단지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단기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자, 얼마 정도 올랐냐면요. 올 봄이죠. 3월, 4월만 하더라도 3.3제곱미터, 평당 1,800만 원대로 2019년 말과 비슷했었는데 5월 달에 1,960만 원, 그리고 불과 두 달 만에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천만 원은 2017년이니까 지금 전 정권 말인 2017년 2월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가 3.3제곱미터당 2,007만 원이었거든요. 평당 2천만 원 조금 넘어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다세대 빌라의 중위 매매 평당 매매 가격이 4년 전 아파트 가격과 똑같아졌다, 오히려 이제 넘어섰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다른 가격대 아파트들을 보면은 훨씬 더 비싼 것을 좀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대체제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 이야기입니다. 7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올해 7월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평당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 원이니까 2배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가격은 뭐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위가가 그냥 평균 개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남 3구에서 강남 4구, 강동까지 포함하면 동남권이 약 7천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30평 아파트다 그러면은 2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로, 중구, 용산, 도심권으로 들어오면은 5천만 원대. 서울 전체를 평균하면은 4천만 원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서울의 저층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도시 정비 사업 계획이 이제 줄을 잇는 것도 원인으로 보이고, 서울시가 도시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유망 지역의 빌라 매수 심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기사를 제가 읽어 드렸고요. 자, 제가 오늘은 이 빌라 가격 올라가는 걸 왜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학 원론 시간에 그걸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커피와 제가 공부했을 때 홍차로 기억이 되는데, 커피, 설탕, 홍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재료를 두고 커피 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커피 대신에 같은 차 종류의 녹차나 홍차를 이제 찾게 된다, 이런 그 이론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커피 값이 올라가면은 커피의 보완제, 커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탕값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공부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지금 2030 집 없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는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 값은 너무 비싸니까 대체제인 다세대 빌라라도 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의 수요가 좀 몰리는 건데, 저는 이것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멀리 봐서 노심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빌라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뭐가 올라갈까요? 예,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거는 재건축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게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존의 조합원들이 오래됐으니까 재건축해서 다시 이제 새 아파트를 입주하는 되돌이가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한 번 흘려버리면은 빌라로 지어지질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계계별로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단독이나 연립을 헐고 빌라를 짓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 구역이 많은 이런 지역을 싸잡아서 재개발 구역이나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은 빌라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빌라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파트의 원료가 되는 빌라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의 가격은 분양 시점부터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집이 없는 우리 젊은 세대라든지 무주택자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결론이 진짜 그러면은 물론 돈을 벌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처음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면 좋죠. 근데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빌라라도 차선책이지 않습니까? 빌라라도 잡아서 내가 살고 있다가 내가 더 큰 빌라로 옮겨가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빌라를 징검다리 삼아서 대출을 더 받아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큰 투자의 성공 투자 방법이라고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빌라가 이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나는 조합원이 되고 내가 추가 부담금을 내서 아파트로 간다 그러면은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빌라 예전에 왜 선입견이 사고 나면 가격 떨어진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 주변에 노후된 지역이든지 아니면은 좀 그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가보시면은요. 예전에 2, 3년 전에 3, 4년 전에 뭐 2억, 3억에 분양했던 빌라들 지금 현재 거기서 플러스 한 1억 정도는 다들 붙어서 매매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빌라라도 사서 내가 살고 있다가 한 단계 점프를 하는 이런 방법을 좀 권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청약 점수가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노후된 지역에 빌라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조합원 신분에서 재개발 지역 확정돼서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이런 루트를 좀 찾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빌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더 독자분들께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뉴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